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는 모더나,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LA시 실내업소 서비스 이용 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 방문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캘리포니아주에 대지진이 발생하면 통신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 중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발사해 스태프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쓰레기통에서 3살 아이 시신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가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의 부스터샷을 만장일치로 권고했습니다. CDC의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김경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는 현재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모두 승인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화이자 백신과 동일하게 접종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입니다. 50에서 65세의 경우 기저질환자, 요양원 거주자에 대해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18세에서 49세는 기저질환자나 코로나19 고위험 환경에 노출된 직업 종사자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부스터샷 접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존슨앤존슨 백신의 경우 접종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은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한 CDC는 교차 접종의 경우 백신 안전성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없어 첫 번째 백신과 동일한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면역력 회복 효과, 백신 공급, 개인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 교차 접종을 허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ome people may have a preference for the vaccine type that they originally received because they did very well with their initial series. For all 3 vaccines, this is perfectly fine. And now, with 10 months of vaccine experience, some may have an express preference for one booster type over another. FDA's authorizations and CDC's recommendations now allow for this type of mix and match. 한편 부스터샷 접종을 받으면 면역력이 거의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가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부스터샷 예방 효과가 95.6%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추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접종자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존슨앤존슨 백신이 4억 1천만 개 이상 접종된 점을 강조하며 안전은 물론 델타 변이에도 목숨을 지키는데 효과적이라고 밝혔습니다. Even after you boost, it remains important for us to remain smart about our prevention strategies while we still have over 93% of our counties with high or moderate community transmission. Currently, around 64 million Americans remain unvaccinated, leaving themselves and their children, their families, their loved ones, and communities vulnerable. 또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코로나 백신 완전 접종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Right now, we don't have booster eligibility for all people currently. So we have not yet changed the definition of fully vaccinated. We will continue to look at this. We may need to update our definition of fully vaccinated in the future. 오늘 CDC 국장의 백신 완전 접종 재정립 발언은 세계 각국에서의 추가 접종 논의 중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연령에 관계없이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고 중국은 베이징 주민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화이자,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 연령을 기존의 65세에서 40세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앞으로 LA시 업소 방문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이로 된 접종 카드를 보여줘도 되지만 QR코드가 삽입된 디지털 증명서를 제시해도 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은 거의 대부분의 업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일반 식당과 주점, 패스트푸드 체인점,
커피숍과 카페테리아는 물론 푸드코트에 입장할 때도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호텔 연회장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도 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화관과 콘서트홀, 컨벤션 센터와 수영장 등 엔터테인먼트 시설에 입장하기 위해서도 백신 접종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백신 접종 증명은 종이와 디지털 방식 모두 허용됩니다. CDC가 발행한 종이카드를 지참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는 디지털 증명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누구나 보건국 홈페이지에서 디지털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맞아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백신 접종 사실을 묻지 않거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경고 조치로 끝나지만 두 번째 적발 때는 $1,000, 세 번째 위반 시에는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으로 법을 어긴 업주들에게는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시의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는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의 형제자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가격리 면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현재 국내 거주 직계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 사위와 며느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 가정의 경우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재외동포 위원장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가격리 면제 혜택 범위를 형제 자매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야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가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개선 작업의 일환입니다. 동반 자녀들의 자가격리 면제 확대도 건의됐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아동의 자가격리도 면제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은 부모와 동반해 입국하는 만 6살 미만의 아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격리 면제서가 발급됩니다. 하지만 6살 이상 12살 미만의 아동들은 부모와 동반 입국을 하더라도 자가격리가 요구됩니다. 해당 연령대를 위한 백신 접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이 규모 7.0 이상의 비권이 캘리포니아주를 덮치면 통신 대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날 경우 통신망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비권이 발생하면 진앙지 인근 지역의 통신이 최대 수주간 중단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통신기기들의 사용이 불가능한데 위급 상황 시 대처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전체 통신망의 7% 정도만 사용이 가능한데 이는 지난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주에서 발생했던 통신장애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스마트폰 중심의 사회에서 통신이 중단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지진을 대비해 송신소에 비상전력을 공급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연방지질조사국은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하면 전기와 수도는 물론 가스 공급도 중단될 수 있으며 최소 6주에서 최대 6개월 동안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 자동차 절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도 차량 절도 범죄 피해가 많은 곳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LA시에서 도난된 차량은 모두 33,985대. LA 다운타운에서는 모두 1,330대의 차량이 도난당해 시 전역에서 범죄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는 모두 854대가 도난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에 47대, 하루에 1.5대가량의 차량이 LA 한인타운에서 도난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차량 절도가 꾸준한 것은 차량들의 이동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장기 주차된 차량 중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오래된 연식의 모델들이 절도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LAPD는 도난당한 차량은 범죄에 악용되거나 차량의 부품을 뜯어내 절도범들이 수입을 얻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도난 차량은 5일 내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 발생 시 빠른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 중 실수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발포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밖에 국내 사건 사고 소식 박시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 알렉 볼드윈이 촬영 중 실수로 실탄이 들어있는 총을 발사해 스태프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는 어제 뉴멕시코의 산타페에서 진행된 서부시대 배경의 영화 러스트의 촬영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볼드윈은 공포탄으로 알고 있던 소품에 방아쇠를 당겼는데 예기치 못하게 총알이 들어있었고 2명의 스태프가 총상을 입었습니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여성 카메라 감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눈을 감았고 또 다른 남성 스태프는 어깨에 총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 중에 있으며 볼드윈을 체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볼드윈은 이 영화에 제작자 겸 주연 배우로 참여하고 있으며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은 볼드윈이 사고 직후 오열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에서는 쓰레기통에서 3살배기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아이는 지난 9일 엄마와 함께 행방불명으로 경찰에 리포트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엄마 미젠버거는 지난 14일 밀워키에 있는 자택 뒷뜰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후 살해 용의자로 의심되는 엄마 친구 자임 클락은 지난 17일 경찰이 집으로 찾으러 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들의 행방불명 당시 경찰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수십 명은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졌으나 이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3명 모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며 사건은 종료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샌디에고 출라비스타 지역에서 실종된 아내의 살해범으로 의심되는 남편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남편 레리 마이에테는 아내가 자발적으로 떠났다고 진술하며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담당 검사는 레리가 아내를 살해한 것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피해자의 시신이 아직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당국은 사라진 마야의 시신을 찾기 위해 아직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어제는 50개 주 처음으로 뉴저지주가 한복의 날을 선포한 날입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기념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And happy Hanbok Day. 테너플라이 하울러 파크에서 열린 기념 행사에서는 국적과 인종, 나이 불문 많은 사람들이 오색 빛깔의 한복을 입고 참석해 한복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So, State of New Jersey Executive Department proclamation. Whereas the hanbok is the traditional attire of the Korean people, and whereas the origin of the hanbok can be traced back to 2333 BC, when the legendary god king Dangun founded the first Korean kingdom of Gojoseon. 90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뉴저지주는 최근 미 전국 50개 주 중 처음으로 올해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기념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 19일 상하원 합동으로 채택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부인 타미 머피는 본 행사에 앞서 해외 최초 또 미 전국 최초로 한복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에 대해 자랑스럽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We are really honored and proud to celebrate our diversity here in New Jersey and be the first overseas country, if not state, to recognize Hanbok Day. This day on October 21st is an incredibly special one, and we hope that this helps to share the diversity of our world and to celebrate the excellence of Korean culture and the beauty of the Hanbok. 이 자리에는 용포를 입은 고든 존슨 주 하원 의원과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포졸의 옷을 입은 앤서니 큐러턴 버겐 카운티 셰리프, 또 왕비의 용포를 입은 엘렌 박 주 하원 의원 후보와 샤마 하이더 후보 등이 자리했습니다.
마크진나 테나플라이 시장과 그의 부인도 각각 신랑 신부의 전통 혼례 의상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다가오는 11월 본선거에서 한인들이 투표에 많이 참여해 줄 것도 독려했습니다. 뉴저지의 테나플라이시를 해외 최초로 그다음 클로스터시까지 총 2곳의 소도시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됐지만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복의 날을 기념하기로 한 것은 뉴저지주가 처음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사은 행사도 개최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1년 LA 첫 취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미주 노선 개척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15일 취항 30주년을 맞는데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합니다. 아시아나와 함께한 추억 전하기 행사는 아름다운 추억을 사연으로 나눌 수 있는 참여형 이벤트입니다. 응모된 사연 중 8작품을 선정해 비즈니스 클래스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상품을 전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관련 퀴즈도 진행됩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들을 추첨해 이코노미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경품이 증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미주 취항 30주년 행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항공권 구매자들에게는 특별 할인율이 적용되며 추가 할인이 가능한 면세 쿠폰도 다운로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행사 참여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9시 40분 방송되는 K-피플 프로그램에서는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AT센터 한만우 지사장을 만나 한국 농수산식품 수출의 현 주소를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